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젬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젬베를 하기 이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음악이 무엇인가? 라고 여쭤봤죠.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오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멜로디, 리듬, 화성,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음악의 요소였죠, 요소. 음악의 요소입니다. 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뭘 것 같아요? 음악. 저 사람은 슬픈 음악을 연주한다. 저 사람은 기쁜 음악을 연주한다. 저 사람은 행진곡을 연주한다. 또는 클래식 연주한다.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음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멜로디, 리듬, 하모니 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음악을 처음 수업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얘기.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전달해 드려요. 말이라고 하는 건 소리에다가 뜻을 담습니다. 뜻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로 약속된 의미로 전달이 되고 전달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된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화된 언어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글. 춥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글씨를 남겼을 때 그 글씨를 말이라는 구체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소리로 낼 수가 있고 그 글씨의 미닝, 의미를 받아들여서 소통을 합니다. 음악의 기능도 역시 소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예를 제가 많이 드는 이야기가 물론 이제 어떤 학문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인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저 멀리 원시시대 때 있었을 거예요. 원시시대 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양식, 먹는 거, 그들이 즐기는 유희 이런 것들이 지금의 분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졌겠지요. 사람들끼리 대화가 많이 늘다 보면 언어가 늘다 보면 언어학.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뜻 또는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무엇인가를 학문적으로 떠드는 것이 철학, 언어, 철학. 철학을 그냥 말로만 담아놓기에는 너무 넓어요. 의미도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수학. 수학적인 의미들을 갖다 쭉 이걸 실질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생활에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설할 수 있었던 것들이 물리학. 이렇게 학문적인 발전이 있었죠. 음악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소리였어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조용한 소리, 빠른 소리, 느린 소리.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끄러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있었어요. 빠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뜻은 있었어요. 느린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이 있었어요. 빠른 소리는 뭐예요? 뭐예요?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야. 느린 소리는 느린 소리는 뭔가 내가 쉬어야 될 것 같아. 큰 소리는 멀리, 작은 소리는
가까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그것들이 기호화돼 가지고 악보로 표현되고, 그렇게 해서 현대 음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구체화되지 않은 하나하나, 음색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라고 규정짓진 않지만, 구체화되어 있진 않지만 그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의미를 전달해요.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젬베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젬베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악기. 내가 젬베를 치는데 나 혼자 즐겁게 쳤어요. 아무도 저 젬베가 소리가 이쁘게 들리지 않아. 저 사람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느낌을 못 받아. 어떤 악기도 그렇고 어떤 노래도 그렇고 어떤 음악을 연주하든 저 사람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어떤 감동으로 와줘야지만 비로소 음악이 됩니다. 그쵸? 감동이 와줘야 돼요. 그 약속을 악보로 표시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작곡가들은 그러한 악보의 툴로 표현했어요. 자기의 감동을.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뭐 요즘에는 뭐 싱어송라이터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곡이 멋있어요. 왜? 가사 구체화된 언어가 좀 곁들여서 도움을 주겠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단순히 악보만 가지고 악보에 다른 악기들이 협연해서 소리만 가지고 감동을 전달해 줬습니다. 젬베라는 것은 태초의 시작은요, 우리도 젬베와 똑같은 악기가 있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있었어요. 북. 우리가 갖고 있는 북도요, 사실은 젬베와 똑같아요. 장구. 장구는 양쪽에 다 소리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북과 똑같아요. 이것도 북이에요. 북. 단순하게 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일, 가운데가 온폭 베이고 소리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스타일의 북. 이 북의 스타일이 서아프리카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당시 아프리카의 고대는 아니겠죠. 중세쯤 됐겠죠.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컸던 말리 제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절반 이상, 한 3분의 1 이상 정도 됐을 건데 그 정도를 컨트롤하던 큰 나라였나 봐요. 그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의 전통 악기, 우리나라의 북과 창고처럼 말리 제국의 전통 악기였대요. 이건 사실은 사냥을 나갈 때 옆에다 끼고 치면서 신호를 보냈던, 또는 마을 축제에 있을 때, 또는 마을에 어떤 제례가 있을 때 연주됐던 북이에요. 북이 하나만 갖고 독주, 혼자 연주하는 거 독주라고 그러죠. 독주일 수도 있겠지만 북의 기능은 사람들의 심장을 벌컹벌컹 뛰게 하는 리듬, 속도와 크기를 제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북은 어떤 기능? 속도, 내 심장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지요. 하지만 이렇게 알아가야지만 내가 지금 어쨌든 젬베라는 악기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야기는 음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항상 빠뜨리지 않아요. 제가 항상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귀. 맞습니다. 당연히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또 있어요. 피부로도 듣습니다. 피부로도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피부의 통점과 압점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뼈 있죠. 뼈가
다른 것들의 진동에 의해서 뼈가 진동이 걸려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몸의 모든 비트를 만들어내는 심장이 있는 흉곽이라고 합니다. 흉곽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 흉곽에서 소리를 아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흉곽에서 듣는 소리는 뇌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자율신경인 심장이 인식을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나이트 가봤던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요. 나이트 가서 막 이렇게 있으면, 앉아서 막 이렇게 있으면, 뭐 술 갖다 주면, 술, 뭐,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 괜히 몸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음악 소리에 맞춰서 내가 몸이 움직이고 있어. 난 춤을 못 추는 사람인데. 그거 나가서 춤을 춰요. 그냥 비트에 맞춰서. 그냥 흔들어요. 막 난잡하게 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비트를 잘 맞춰요.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스피커 앞에 스피커 붙잡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스피커를 붙잡고 추는 사람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심장은 일반인이 보통 뛰는 속도가, 여러분 심장 박동수라고 그러잖아요. 70에서 90번, 1분에 70에서 90번의 속도가 울립니다. 울립니다. 그 심장 박동이 만약에 여기에 심장이 들리도록 쿵쿵쿵 누군가가 외부에서 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하필이면 심장이 쿵 칠 때 쿵쿵쿵쿵 같이 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장이 더 크게 뛰어요. 뻥뻥뻥. 심장이 더 크시니까 근육들이 놀래가지고 근육들이 반응을 합니다. 덩실 추게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트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비트가 자기 심장의 비트를 먼저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인의 심장의 비트수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표정이 변해요. 음악이 전달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표정이 변하면, 저 사람은 지금 이 비트에 맞춰서 감동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 아닙니다. 실제로 근거 있는 소리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연주하는 사람도 먼저 음악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공간이 엄청 넓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이 비어있는 흉곽이라고 했죠. 흉곽. 그래서 갈비뼈가 꽉 잡아주고 있어요. 이 안에는 기압이 낮아요. 공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거 뭐죠? 이거 횡격막이라죠. 횡격막 밑으로 가면은 여기에는 내장이 꽉 차 있어서 소리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요, 뻥 비어 있어서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나도 일단 소리 듣고요, 남한테도 소리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슴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펴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슴 펴다가 이렇게 피면 아닙니다. 흉곽을 최대한 벌리는 게 가슴을 펴는 거예요. 벌리는 방법, 어깨를요 무조건 낮추세요. 낮추시고 여기 있어요. 이걸 들으세요. 들으시고 어깨를 뒤로, 이 상태에서 어깨를 조금 뒤로 제껴보세요. 과하게 제끼지 말고 살짝. 그러면 여기가 들려서 이거 엄청나게 큰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님은 가슴을 내민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자세예요. 여기가 넓어져 있는 자세. 그랬을 때 이 공간에 소리가 잘 들어올 수 있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리고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편하게
박자도 가끔요 되게 좋은 음악이 돼요. 사실은요.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알았죠? 어깨를 넓히는 방법도 알았죠? 어깨를 넓히고 이 흉곽을 넓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여기를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제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배가 홀쭉해져 있어요. 이때 배를 쭉 내밀어 보세요. 여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배를 쭉 내밀어요. 그럼 호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명치에다 힘을 주고 우 소리를 내보세요. 우 가슴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상태에서 우 소리를 내면 배가 쑥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복식호흡의 기초예요. 복식호흡과 이걸 넓혀 놓고 연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젬베를 이제 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만 해버리면 많이 들었던 사람은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10분은 20분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은요. 10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10분은 노래를 찾아서 그 노래를 실제로 악보는 나중에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악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꾸밀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강의만 갈 거예요. 자, 실제 얘를 연주를 좋은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북을 보시면은요, 북을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고 가운데가 있고 살짝 비껴 있는 가운데가 있고 테두리가 있어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때리는 위치는 하나, 둘, 셋. 근데 가운데 영역을 때리면 손바닥이 여기 다 들어가요.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만약에 여기 테두리가 아니라 여기를 때리려면 손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이 테두리에 닿게 돼 있어요. 테두리에 닿으면서 손가락이 툭 탄력에 의해서 딱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테두리를 때리는 거. 테두리를 때리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두리에 만 때리는 거예요. 슬랩. 이렇게 세 가지의 연주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소리를 어떻게 낼 거냐? 잘 치면 좋은 소리가 나죠. 어떻게 잘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자세 잡았죠? 가슴 들어 올리고 어깨 내리고 팔을 축 늘어뜨려요. 근데 여기서 그냥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들어봐요. 이렇게 드는데 힘을 쫙 줘가지고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꽉 손끝까지 힘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어깨로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 보세요. 어깨로 자연스럽게 손이 살짝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는 손을 살짝 긴장을 줘요.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봐요. 뭐냐? 갈대나 대나무가지가 떨리듯이 손에도 약간의 긴장이 있고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나무나 갈대예요. 갈대 끝을 붙잡고 하면 소리가 나서 이렇게 되겠죠. 손을 살짝 굽히세요. 그 상태로 똑같이 이거 아닙니다. 그냥 탄력으로. 손목 너무 쓸 필요도 없어요. 탄력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턱. 이거를 손목을 접으세요. 똑같이. 그래서 어깨로부터 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깨가 되게 중요해요. 어깨로부터 던지는 거예요, 손을. 손은 너무 이렇게 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긴장을 빡 줘도 안 돼요. 약간 손에 탄력이 있구나 정도 수준만. 그래서 북을 때릴 때, 베이스를 때릴 때는 손바닥이 전체로 닿고 눌러져 있으면 안 돼요. 닿고 올라오는 거예요.
손가락 모양은 붙어도 되고 떨어져도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하세요. 최대한 편안하게. 됐어요. 톤. 여기로 때리면 돼요. 손이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때리면 손가락이요. 아까 요 위치를 때릴 거예요. 요 위치를 때릴 거예요. 보세요. 톤. 슬랩. 얘를 여기를 때리세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때릴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했어요? 음악이란 소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통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쵸? 그 내가 소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열어놔야 돼요. 웬만하면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좋은 소리죠. 자세 잡았어요. 얘를 내는 소리는 가운데, 사이드, 엣지, 베이스, 톤, 슬랩. 세 가지. 여기까지 할게요.